정치권 향한 본격 채찍질 쇼 지지율 대책 회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야 흔드는 거예요,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고정이 바뀌었죠. 나- 네, 김남국 의원에서 우리 박성민 최고로 고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걸 보면 되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 화면 보셔도 되고. 김남국 전 의원이 지금 또 자리를 비웠어요. 또 원래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네. 주변 그 주재원 간분 따라가지고 뭐 일이 있어서 간다고 했는데 뭐 출장 지금 외국 출장 간다 그랬는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 응원하러 갔어요. 깜짝 놀랐어. 네, 그래서 오늘로써 고정을 빨리 빼고 네. 박성민 최고님 같은 분을 빨리 섭외를 해서 네.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와 고만희님께서 너무 이쁘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다는 박성민 최고한테 하는 얘기, 우리 얘기는 아니겠죠? 아니 근데 너무 아니, 다 이쁘다 이렇게. 댓글에 올라올 때 제 화면이었어가지고 아, 저를 그래요? 가지고 농담입니다. 근데 오늘 옷 좀 네. 예쁘신 것 같아요. 옷은 저 늘 뭐. 넥타이에 저 청자켓 좀 언제 이렇게. 봤다고? 아니, 오늘 옷 좀 네, 다른 방송을 보셨는지. 네, 아이엠 럭키님께서 와 박성인이다. 야, 예. 박성민님고요. 네, 몽희님 김광현 기자 편파적 방송하지 마세요. 네, 편파 방송하지 마시랍니다. 네, 뭐 이 노력할게요. 방송 근데 되게 편파적입니다. 아, 원래 그래? 원래 근데 원래 네, 유튜브 엄청 좀 편파적인 편파적으로 하는 거죠. 최약주사님께서 남쿡 변호사 코인 떡상에서 도망간 거죠. 아, 이거는 좀 그래 요즘에 아주 아. 코인이 다 상종가더라고요. 심리적 가심입니다. 이거는. 음. 네. 이기인 최고님 멋져요. 급 올라오는데요. 이걸 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저건 너무 많아서 근데. 아, 너무 근데 많아요? 그 저희 너무 개혁신당의 많아서.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아하. 이 방송을 아니 근데 방송 출연하는 것마다 가셔가지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라서 근데 저거 진짜 정성이에요. 정성이죠. 네. 감사한 정성과 일이고. 사랑. 물론 뭐 우리 지금 접속자 지금 몇 분이시죠? 한 200분 가까이 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아닐 거고. 네. 근데 많이들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김성욱님, 김남국보다 헐 수준이 있네요. 아직 뭐 그래, 진짜 얘기도 안 바꿔야 했는데 돼. 벌써 수준이 있어. 네. 아무튼 저 김남국 전 의원님은 오늘 출장 간다 그래놓고 대표, 이재명 대표님 응원하러 가셨죠? 중앙지법에 뭐라고 하죠? 응원, 예, 지원. 응원을 하러 본인의 맞습니다. 말로는 봉사활동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봉사? 그러니까 봉사 아까 카톡방에서 봉사 나간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음. 사람이 많이 몰리니 네. 이렇게 뭐 교통 통제도 하고 경찰이에요, 본인? 그리고 또 안산에서 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동원을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자기 안산에서 오셨던 당원분들이나 시민분들 가가지고 이렇게 통솔도 하고 네. 뭐 그런 봉사활동 가신 것 같아요. 네. 오. 우리 그 말 나온 김에 김남국 전 의원을 그 전화 연결 좀 해볼게요. 오, 대박.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선거도 우리 어떤 좀 우리 얼마 남지 스토아야 될 않았어요? 주제도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오늘 2시 반부터 1심 선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 주문이 언제 선고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선고가 우리 방송 중에 나온다면 그 선고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현장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 있는 김남국 특파원과의 연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정말 남국이 형 이럴 거야? 네. 아 사전에 전화를 한다고 안내를 했었나요? 네, 안내는 좀, 네, 안내를 좀 했는데 지금 컨택은 전화를 안 돼 있는데, 받는다. 네. 굉장히 무책임하네요. 현장이 아마 이제 시끄러우니까 저 주변에 사람들 아니지 시끄러워도 핸드폰을 붙잡고 화면을 보고 있었어야지. 그거 봐 이거 댓글 봐요. 김남국 빼버려. 이참에 김남국 빼고 가시죠. 박성민 최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야, 고정으로. 자꾸 이러시면 우리 지금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하네요.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검토할 수밖에 너무하네요. 없어요. 올라오는데요. 너무하네요. 자, 네가 있어 조아님께서 이긴 위원님 김광일 기자님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너무 이준석 의원한테 못된 말만 많이 해요. 네, 아니 도대체 못된 말 뭘 얼마나 했길래 근데 이렇게 제가 뭐 김광현 기자님을 위한 변명을 좀 하자면 네. 뭐 그런 관계는 분명히 아닐 뿐더러 그냥 그 CBS 측에서 준비했었던 대본과 질문지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 오해는 그런가? 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대신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친하진 않고요. 이렇게 나와? 아니 이제 왜 그 댓글을 뭐 그것도 있지만 왜 읽었냐면 커피를 이긴 위원님 김광일 기자님께 사주세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보다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연결이 연결됐나요? 됐어요. 연결됐어요.
자, 우리 이어폰을 좀 아, 껴주시고. 이거를, 아 이어폰 껴야 됩니까? 네. 아, 그냥 들리겠지 뭐. 여기선 들리겠죠. 여기서 안 들리게. 이어폰으로만 해놨어요. 들리나 이어폰을 본데요. 해야. 난 듣지 말라는 소리구나. 오케이 괜찮아요. 여기 해주지 않았나? 여기 없네요. 아니 듣기도 싫어. 괜찮아. 네, 현장에 나가 계신 네, 김남국 특파원 네,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해맑아. 현장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장에는 그 두 군데로 집회가 나눠져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오른쪽 동편 쪽에는 저희 이재명 지지자들이 약 5만 명 정도 모여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대로라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앞 그 사이 길인데요. 그쪽에는 이제 반대 집회가 열려 있는 상황인데 약 500명 정도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500명 정도. 네. 아니, 왜 반대 그- 집회는 500명, 그 다음에 이재명 지지 집회는 5만 명. 아, 이재명 지지 집회는 거기 몇 명 되는 거? 5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느낌이 그래요. 네. 느낌이 그래요? 느낌으로 수를 추산을 너무 많아서 하십니까?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뭐 무슨 저 항공료에 버스비까지 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야 그래요. 네. 아, 저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 못 받았어요? 네. 항의를 좀 한번 세게 하시는 걸로 하고. 네네. 네, 이재명 대표는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들어가신 것 같고요. 네. 네, 재판 선고가 3시 반이기 때문에 짧은 입장문을 발표하실 그 시간을 고려하면 아마 10분 정도에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입장문을 발표를 하는군요. 저 아니라고 듣고 있었는데. 저도 아니라고 듣고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무슨 말씀하고 들어가실 것 같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어서요. 지금 이제 오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의원님들에게는 오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몇몇 분 의원님들은 나와 계신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네. 뭐 그렇군요. 네. 우리 오늘 방송 또 빵꾸냈잖아요. 출장 간다며. 박성민 우리 최고께서 너무 방송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이미 보정을 지금 딱 맡아가지고 꿰타가지고 댓글창이 도배가 되고 있어요. 댓글창이 네. 김남국 의원 버리고 박성민 잡자 뭐 이런 지금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제발 꼭 박성민 최고를 잡아주십시오. 뭐야? 지금 맨날 그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칙칙하게 방송하는 것보다 여성이 딱 있어가지고 고정으로 네. 아주 균형 잡힌 시간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발언인데. 같습니다. 네. 네. 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질문이 이렇게 냉탕이세요. 알잖아요. 연결하라 그래놓고. 네, 네, 좀 많이 여기 긴장된 그 상황인데요. 제가 오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방송을 함께하지 못하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빠지더라도 빠진 방송을 보더라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대표 제가 있건 없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여기 나오는 젊은 정치인들 앞으로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맑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거 의원님. 바이바이. 네, 밖에서 봐요. 뭐야? 예. 해맑아서 웃겨 나는. 아니 근데 박성민 최고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네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과정이니까 뭐 아, 저는 별로 안 친한가 봐요. 별로 안 친한가 봐요. 뭐 친하진 않죠. 굳이 친하고 싶지는 않고.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있고 장해찬 최고는 아시다시피 2시 20분쯤에 도착을 하면 바로 투입을 왜 할 늦으시는 예정입니다. 거예요, 이분은? 앞에 방송이 YTN 있습니다. 아, 방송 끝나고 네네. 오느라고 항상 20분에 등장합니다. 네, 그걸 아하.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기로 시작했고 제가 이제 커피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부터 지분도 아직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어허.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어허.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네. 커피를 쏩니까? 오, 커피 약간의 우리 그 룸이 생겼어요. 오, 네, 그래서- 재정적 여력이 좀 더 생겼구나. 조금. 네, 좋네요. 그래서 이제 매주 한 뭐 몇 분씩 좀 드리려고 하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 말미에 이제 또 좋은 댓글 써주신 분들 우리 패널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커피 쿠폰 쏴 드릴 테니까 그때 또 많이 또 댓글 남겨주시고 특별히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냥 댓글도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슈퍼챗도 좋고요. 특별히 환영, 슈퍼챗도 환영. 환영. 네. 그보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지지율 솔루션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이 패널분들께 드릴 질문은 다음 주에 지지율 변수가 될 게 뭔지 그리고 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이 험악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떤 솔루션이 뭘지 이런 것들 제가 매주 주문을 드리는데 이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걸 저희가 같이 소개하고 논의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 달아주시면 밖에서도 좀 그런 댓글은 특별히 더 좀 챙겨주시고요. 그런 댓글들 나눠주시면 같이 또 커피 쿠폰 더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고요. 들어갈까요 이제? 들어가시죠. 네, 이미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본론으로. 이 박성민 최고님 보시니까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네. 오늘 왜 그러시죠? 아니, 박성민 최고님이 아니라 본인이 김남국 긴장하신 기자님. 긴장했네. 아니, 원래 막 김남국 의원님 여기서 막 텐션 올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시고 그럴 때 이제 김광희 기자님도 거의 맞춰가지고 저는 약간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 좀 분위기입니다. 살펴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별거 없어요. 캐주얼하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론보다는 헛소리 많이 하고. 사실 예, 예. 아니 저도 약간 마음 편하게 오긴 했거든요. 예, 예, 예. 유튜브니까 예, 예. 뭔가 좀 근데 일반적인 유튜브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션 업을 해달라는 요청. 텐션 업을 했어요. 아니, 텐션 저도 사실 업을 박성민 해달라는. 최고님이 지금 텐션이 되게 조용하다 보니까 아, 네. 제가 좀 어, 시끄러운 편은 아니에요. 네. 김남국 의원님이 사실 되게 아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할 게 많거든. 약간 근데 계속 막 말씀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군요. 맞아요. 그렇죠. 아하. 뭐가 됐든 안 됐든 말씀하시는 스타일인데 뭐 네. 아무튼 오늘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자 들어갈게요. 네. 네, 대통령 어디 지지율. 계세요? 네. 자 한국갤럽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띄워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세우기도 네. 지난주까지 또 최저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었다가 이번 주에 긍정평가 반등했죠. 20%, 부정평가 71%로 소폭 오차범위 내에서 반등을 했어요. 네. 예측을 지난주에 어떻게 했었나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봤죠. 저도 왜냐면 예측을 그렇게 했었어요. 녹취록 마지막에 조금밖에 반영이 안 됐고 네. 더 크게 반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한껏 반영이 된다면 기자회견에 대한 대국민 평가가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하향세가 더 많이 심해질 거라고 봤는데 아무래도 최근 3주 4주 동안에 이 낙차폭이 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진 이 직무평가가 아닌가 싶고 눈여겨볼 것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37인가 나왔던 것 같던데. 지난주에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이 28, 23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전국 지지율에서 1% 빠진 지지율을 보였지만 이번에 아주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은 대구, 경북 심리에 맞는 기자회견 같은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과는 했다. 이게 이제 텃밭에는 좀 통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전국적으로는 지지율이 거의 그냥 답보 상태인 걸 보면은 이제 지지층에서만 좀 먹혀들었던 기자회견이었다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호호님께서 네.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하셨네요. 4만 전자도 5만 전자로 다시 올랐음 기술적 반등 키. 아니 근데 진짜 대통령 지지율과 삼성전자 주가로 같이. 많이 아니 저는 17에서 1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라간 거 보고 좀 충격받기는 했는데 아하. 근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이게 너무 계속 지지율이 최저치를 갱신하니까 좀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막 탄핵 얘기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더 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헛소리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대통령도 헛소리만 하는데 이게 올라갈 그 여지가 있나? 그리고 결집할 지지층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좀 20으로 오른 거를 보고 아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어도 사과하는 신용만 해도 이게 좀 먹힐 수는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과연 면죄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저의 의문을 약간은 이제 이 지지율의 소폭 반등으로 답을 좀 해주신 것 같다. 좀 착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살짝 예상했어요. 왜요? 이런 논리로 지지층 결집? 네. 아니 왜냐면 고개 숙였잖아요.
아, 고개를 숙였지. 네, 이게 왜냐하면 지지층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까지 19, 17이라는 거는 네네. 지지층들도 다 빠져 있는 맞아요. 상태였던 지지층들이 거잖아요. 지지 철회를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도 지지층 속에서는 어떻게든 지지하고 싶은 명분을 찾고 싶을 텐데 뭐라도 내 이래서 지지한다라는 걸 찾고 싶을 텐데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게 그나마 그분 그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명분을 고개 숙였잖아. 이걸로 괜찮지 않느냐. 제공하지 않았을까. 지지층 심리에는 사과는 했다라는 게 좀 먹힌 거겠죠. 근데 이제 사실 20%라고 하는 것은 소수적으로 따졌을 때 19점 몇몇 표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준이 하향 평준화된 것도 있어요. 자꾸 뭐 소폭 반등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정권 2년 반 됐는데 20% 정상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왜냐면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했을 때 뭐냐면 예전에 그 2주 전에 임세은 그 부대변인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한 자릿수 갈 거라 그랬어요. 아. 근데 이런 전망 속에서 20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오르긴 올랐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아니야, 하게 근데 되는 박근혜 거. 대통령 때도 26이었다가 한 2, 3주 정도는 어느 정도 방어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라서 아직은 모릅니다. 하향 추세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아. 그리고 지금 어쨌든 명태균 씨발 무언가가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명태균 씨발? 지금 명태균 씨발 이 게이트. 지난주에 네.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명태균 씨발이라고 했다가 욕한 거 아니냐고. 아 진짜요? 어머. 명태균 네. 씨 발. 지금 대자뷰인 줄 알았어 지금.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가장 앞세우고 있는 성과 중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네. 그나마 이제 여론조사에서 평가받는 게 외교적 성과라고 할 텐데 외교적 성과가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된 것을 보면은 네. 더 이상 대통령께서 이제 앞세우고 주장하는 외교 어떤 이런저런 성과를 이야기하더라도 명태균 씨 내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아하. 주석 간의 음. 그 정상회담이 이번에 아하. 개최된다. 맞아. 속보로 보고 왔습니다. 네, 방금 그런 게 이제 페루에서 개최가 될 거라고 나왔는데 지금 말씀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묻힐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에이펙 정상회담 되게 공들였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냥 20%까지밖에 반등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도 한껏 그 여론조사 3일 동안 충분히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텃밭 지지층의 지역만 소폭 오르고 다른 수도권 내지는 다른 데서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외교적 성과가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김건희 여사 문제 내지는 공천 개입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증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점 갔을 때 뭔가 이렇게 메인 메뉴가 맛있어야 맛있다라고 평가를 하지 반찬이 맛있다고 맛있는 집이라고 평가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외교적인 성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정부의 메인 디쉬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인 디쉬가 사이드 디쉬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메인은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국민 담화 때도 그렇고 뭐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메인 메뉴를 내놓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메인 메뉴는 계속 부실하고 맛이 없고 막 계속 이물질 나온다라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자꾸 반찬만 내주면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우리 이렇게 정상회담도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격가지를 포장하려고 하니까 어떤 핵심을 관통하지 못하는 그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원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토픽 1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박성민 최고 더 커뮤니티 아, 네. 보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 김대섭 최고랑 나갔었던 네.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 그게 나온 지금까지도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아, 네, 웨이브. 네. 죄송합니다. 아는 척하다 걸렸어가지고. 네네네. 지금도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게? 그런가 좀 봐요. 됐잖아. 네네. 꽤 됐고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방송이 릴리즈가 됐고 뭐몇 개월 지났는데도 약간 그 역주행을 좀 했었어요. 오. 네, 약간 역주행.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쵸. 서바이벌인데 뭔가 마냥 서바이벌 문법대로만 가는 건 아니고 약간 토론도 있고 뭔가 정치 싸움도 있고 그러면서 뭔가 교양적인 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그런 주셨어요. 예능 프로그램 한번 나가면 바깥에서 좀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창 역주행할 때 좀 알아보셨어요. 오. 네. 그러니까 웨이브에서도 수치로 역주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출연자들한테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어허. 그때는 조금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사실 정치인들도 웬만한 정치인 아니면 밖에서 지나가다가 막 알아보는 일이 별로 쉽지 없잖아요. 않아요. 김남국 정도는 돼야. 아, 그치. 코인으로 그 수많은 논란을 빚을 정도는 돼야 네. 알아볼 텐데. 뭐 이재명, 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뭐 이준석, 한동훈 몇 명
했잖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부끄럽네요. 그때 네. 제 기억에도 김재섭, 박성민이 갑자기 잠적했다. 아, 네네,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연락이 맞아요. 안 돼. 맞아요. 그러니 한 일주일 있다가 오더니 뭘 찍고 왔다. 네. 그게 지금 아니, 그 거잖아요. 자꾸 그 추궁을 당했었어요. 아, 그 제가 일주일 이제. 동안 어딜 가가지고 찍었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핸드폰을 다 뺏긴 상태로 아. 8박 9일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김재섭 그 위원은 그때 심지어 무슨 총선 기획단인가?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그게 단독으로 시점이. 나왔었어요. 네. 기사가 아침에. 근데 그날이 촬영 첫날이었어서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본의 아니게 잠적하게 됐던 그래서 막 핸드폰을 못 쓰는 상황인데 막 전화 몇백 통씩 오고 아, 총선기획당 들어갔다는 기사가 났는데 잠적해버리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이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된 거죠. 아, 왜? 그래서 저는 또 갑자기 뭐 사라지고 막 방송 출연 다 안 하고 이러니까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자꾸 저한테 어디 가냐고 다들 엄청 물어보시고 이번에 약간 그랬었죠. 명태균 씨 잠적 같은 뭐 그런 상황이 그게 다 글로 가는구나. 깜빡이 키고 들어가세요. 아, 네.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도 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장해찬 최고가 들어왔나요? 막 들어왔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죠. 아, 저기. 누가 그랬다고요? 왜 저런 것만 봐? 동남아로 아 이런 거 나랄라님께서 봐야지. 대예찬 이런 거. 나랄라님 동남아로 다시 가라. 동남아 아. 좀 보내주세요. 네. 쉬고 싶으신가요? 좋은 댓글을 봐요. 안 좋은 댓글 말고. 대예찬 뭐 이런 거. 목이 이래 돼서 동남아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아니 지금 되게 이상해. 지금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죄송하긴 한데 그만큼 열심히 이 한가족 드루킹 의혹을 파헤치느라 제 성대를 제물로 바쳐가며 지난주에 여기서 네. 띄웠잖아. 네. 김강현 기자님이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몰랐어. 그거를 일주일 사이에 대형 이슈로 제가 만들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 커뮤니티에 네, 보고서까지 당무감사 올라오고.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 그 뭐 사과 못 하잖아요. 지금 이 당원 게시판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장해찬, 이정주 두 사람이 거의 무슨 뭐 카드킬했어. 네. 우리가 토스 올리니까 네. 대구의 홍 시장님이 냅다 스파이크를 아, 그렇지, 치러주면서 그렇지. 이게 저희 전혀 사전에 연락한 게 없습니다. 홍 시장님과는. 아, 네, 그래서 이게 메인데 아니 엄청 세게 이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지지율 대책 회의에서 우리 맞잖아. 그때 잠깐 다뤘는데 네. 커뮤니티에 무슨 보고서처럼 작성되고 깜짝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막 돌고 있고 이거 보면 그만큼 파급이 크다. 한동훈을 보내겠다는 지지자들의 열정이 뜨겁다. 보수 내에서 뭐 그분들이 대단하구만. 보도자료 만들고 아, 전략적 하잖아요. 휴전한 거 아니었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자료들 있죠. 그거 정말 디테일한 그 자료들이잖아요. 엑셀 자료들. 아, 엑셀 네, 자료들. 봤어요, 저도. 한동훈 일가족 명의가 시간대 몇 분 장인장 몇 뭐, 초에 글 네. 올리고 막 그래프 이거 막 언론에서 쓰고 MBC, SBS, 뭐 MBN 뉴스에서 다 쓰더라고요. 그거 다 지지자들이 만들어 주시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나는 그 한동훈 쪽도 직접 취재를 많이 정리한 게 하니까 아니었구나. 한동훈계에서는 그 장해찬한테 그거 누가 만들어줬겠냐? 그거 그러니까 예찬 최고님이 만드신 건 아니고 그거 분명히 배우 세력이 있다. 웃기고 앉아있는 고소해. 고소해 배우 세력 있으면 그거 DC 인사이드 갤러리 게시판에 활동하는 유니맥스라는 분이 정리하는 거예요. 아하. 저 누군지도 몰라. 그분이 온라인에다 공개해 놓은 자료야. 너희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심한 말 못한다 CBS라서 정말. 부끄러운 줄 정도만 하시고 고소해. 부끄러운 줄 알아. 아직도 그 침몰하는 배에 타가지고 나 이 장면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니 전 그래서 되게 주목했던 게 주진우 의원께서 법률지원단장? 법률지원단장이신데 막 보수 유튜버들 막 고소했다 이런 거 봤거든요.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할 예정이다. 내 이야기 나오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장해찬은요 기자들이 물어봤잖아. 그쵸?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보수 유튜버들 허위사실 유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 방침을 얘기를 하는데
글 쓴 우리 장례찬 최고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뭐라고 썼냐면 힘없는 유튜버도 고발하지 말고 나 해라. 나는 이제 멋있는데? 어제부로 네. 이 몸통은 진은정이라고 박았어 나는. 아 정말. 나는 의혹이란 말도 이제 안 써. 네. 이건 진은정이 한 거야. 근데 그 진은정이라고 단정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알겠어.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은정이 날 고소하든가 한동훈이 고소하든가 하라 이거야. 들어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아 근데 지금 어제 신문 소리로 들어오라니까 왜 이렇게 애잔하냐. 네. 어제 장정민이네, 의총 끝나고 어젠가 그젠가 의총 끝나고 기자들이 백불에서 한동훈한테 붙었어. 네. 그래서 혼자 뭐 없는 분란 뭐 헛소리 하다가 네. 가족들은 확인해봤냐 물어보니까 한동훈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나갔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나갔어. 네.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지. 형님 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 오면 되지. 법적 대응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좀 주목하는 건 한동훈 대표가 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기 전과 후에 눈빛이 달라요. 눈이 되게 착해졌어. 착해졌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어떤 바른 소리 쓴 소리는 확 줄었고 카메라 앞에서의 그 눈빛이 당원들을 혹은 당의 의원들을 바라보는 좀 그 눈빛이 달라졌어. 그래 뭐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주관적인 네. 거고 내 눈썰미인데 난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좀 떳떳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한마디만 드리면 왜 뭐 안 거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머리를 보통 건다 했거든. 거시잖아요. 난 이제 의혹이란 말도 안 쓴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의혹이란 말도 안 써. 이거는 한동훈 가족 드루킹이야. 몸통이 진은정이야. 저러다 몫이었구나. 내가 눈에 가실 거 그러니까 아니야. 진짜 그래도 꽤 뭐 몇 년 봤지만 이렇게 신난 거. 아 왜냐면 드디어 보낼 수 있으니까 살모사도 내가 만들었잖아. 아니, 근데 이게 나 정말- 보내면 좋잖아. 네, 근데 문제- 왜 안 거냐고 나한테. 이게 사실이면 대단히 큰 문제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죠. 아, 장난 근데 아니지. 김종혁 최고위원이 라디오 나와서 한판 승부에서 뭐라 했냐. 사실이라도 가족이 그런 걸 왜 못 쓰냐. 이건 자백이잖아 사실. 근데 그러면서 서영주 패널이 뭐라고 했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그러니까.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아 왜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냐고 이게 약간 뜨끔하고 찔려 있었어. 일반 당원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칼럼 게시글 올리는 거 문제 안 돼요. 막 쌍욕이나 당연하죠. 이런 거 아니면. 할수 근데 있죠. 당정 갈등이 한창인데 계속 이어질 때 여당 대표 가족들이 그거 익명이라고 믿고 그런 걸 조직적으로 몇백 개씩 올렸으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지는 감정 받아야 돼. 그 문제가 없으면 밝히든가. 이게 진짜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되는 게 아이디를 누구 한 명한테 줘도 문제이고 아 이게 그쵸? 진짜 말도 안 되는 직접 소리지만 써도 문제이고 한동훈 대표가 써도 문제이고 다른 사람한테 줘도 문제야. 다 문제야. 예를 들어 내가 볼 때는. 이건 극단적 가정인데 개혁신당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 허은아 궁금해. 허은아 아니, 대표 비유는 뭐 이렇게 비유. 네네. 허은아 대표 가족들이 네. 개혁신당 단계에다가 네. 이준석 욕을 막 하다가 이준석 의원 욕을 막 하다 걸렸다 생각해봐요. 네. 아 그것도 이상하다. 괜찮아요. 아, 이상하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상하다. 이게. 당무감사 가야지 자, 당무감사. 수 최고위원회 아니 입장을 좀 당무감사가 들어볼게. 아니라 그거는 수사로 가야지. 당무감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도용한 건데 그건 대단히 문제인 거죠. 거기다 또 이번에 게시판은 도용 아니에요. 대통령을 욕한 거잖아. 도용 아니에요. 아니 잠깐 하나 근데 확실히 해야 될 건 지금 핸드폰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용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추정이야. 잠깐만 네. 하나 확실히 해야 될 건 지금까지 하는 얘기들은 몇 가지 추정을 거친 아니 얘기라는 거. 확실입니다. 난 추정이란 말 쓰지 않아요. 그 배우자 진은정 씨를 몸통으로 보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이 맘카페 열성 회원이라는 거 아. 기사로 박혀 있어요. 아, 그래요? 월간조선 기사에 그래요? 그때 분위기 좋을 때 막 띄워준다고 배우자의 역할도 주목된다. 진은정 씨는 맘카페 열성 활동가다. 맘카페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당원 게시판에 온라인 커뮤니티 작업에 능하다는 거고. 아,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였구만. 능하다는 거고. 사람들 정말. 그 관련 제보가 또 쏟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70대 80대인 한동훈 대표의 장인 장모 야, 그걸 썼을 모친이 리 없다. 밤마다 모여서 사돈 하나 올리시지요 이럴 리가 없어. 아.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지. 근데 1, 2분 간격으로 따다다닥 올라온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처가 쪽과 친가 쪽 부모님의 주민등록과 명의를 다 인증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진은정 씨밖에 없어요. 맞잖아. 이렇게 틀려? 내 말에 뭐 논리적 허점이 있어?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반박이 할 수 있다? 그럼 난 고소해야지.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걸고 고소할 수 있죠. 당연히. 개인 정보를 이렇게 사돈한테 넘겨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 이제 뭐 자식 혹은 저 며느리한테 넘겼을 것이다. 그거는 다 할 수 있고 어른들은 핸드폰 문자 인증번호 오잖아요. 네. 그 문자 왔죠. 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뭔지도 모르고 인증번호 알려줘요. 가족이면 맞잖아.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핸드폰 인증을 받아서 이게 이번에 또 추가로 드러난 게 이제 한동훈 딸 계정까지 걸렸어 어제. 네? 아 그래요? 한동훈 딸 얘는 딸이니까 내가 실명 일단 안 쓸게요. 한땡윤 이 계정으로
152개의 글을 쓴 거예요. 어, 두 달 지금 동안. 근데 막지 않았어요? 검색하면 걸려요 그게? 아니 그게 이전에 캡처돼 있던 거 우리가 다 확보했지. 다 캡처돼 대단한 있구나. 사람들이다. 152개. 이게 배우가 있다고 이거 지지자들이 하는 거야. 근데 근데 그 이름은 좀 흔한 이름. 이제 근데 이름은 이 한땡윤이 네. 첫 글을 쓴 날짜가 네. 한동훈 대표 모친이 첫 글을 쓴 날짜와 동일해요. 아, 그래? 그 9월 10일이 왜 중요한 날이냐? 당원 게시판 1일 세계 제한이 시작된 날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모 외에 다른 가족 계룡이 동원된 날짜가 다 9월 10일부터야. 아 너무 논란이 확산되지 않게 한 명당 3개만 쓰게 했었던 날짜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은정의 모친 최영욱 한동훈 장모 이름으로 수백 개를 도배를 하다가 막히니까 이제 진영구 뭐 진은정 다 동원이 된 거예요. 점차적으로 딸까지도. 논리적 허점이 있냐고. 아니 뭐 해킹됐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하고 그건 있어. 너무 그건 점프고. 자, 너무 건너뛰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 오늘 사실 저는 이럴까봐 당원 게시판을 아예 그 토픽에 넣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20분을 얘기를 했어. 토픽 다뤘네. 합리적이죠. 아, 합리적이야. 이거는 빼박이야. 이거는 이제 무슨 꼼수 쓰고 있냐. 나 이제 1분만 더 말하고 다음 토픽 할게요. 네, 네. 이재명 대표 1심으로 묻어서 가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1심을 지금 제일 기다리는 게 이렇게 한동훈인데. 무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1심이 이슈가 되면 네. 이 이슈 묻힌다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안 묻혀요. 이거 묻힐 지금 수가 없는 어제 이슈야. 의원총회도 사실은 특별감찰관 갖고 한 30분 하고 의원총회 마치고 이제 본회의 한 다음에 의총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의총 중간에 추경호 원내대표 나와서 그 기자들 브리핑까지 하고 다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안에서 당원 게시판 때문에 난리 비밀계가 났어요. 시끄러져갖고 의원총회 되게 길어졌거든요. 아니, 이건 사실 명확하게 털 수 있는 문제인데 야, 아직 이거는 구체적인 입장이 안 나오니까 보세요. 문제인 거죠. 한동훈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내가 그럼 돌려가고 확인을 있었구나. 했다는 거잖아. 근데 넘어가야지. 가족은 왜 아니라고 확인을 못 하냐고. 이건 내가 확인이 되게 쉬운 게 그냥 쉽죠. 수사 들어가면은 그 아이디로 접속한 IP를 금방 딸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번호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헌명 수사과 출신이기 핸드폰 때문에 번호 어. 생년월일 다 나와. IP로 어떻게 접속했는지는 금방 나옵니다. 통신사에다가 그냥 그거 아니, 요청하면은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 어디서 한판수구에서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한동훈이 네. 아예 다 지금 모으고 있는 거다. 일부러 모으고 있다가 한 방에 다 저 자기 고발하려고. 기억 상실 문제는 해결하라 뭘, 그래. 아 그러니까 처벌을 김웅은. 하기 위해서 네. 한번 모았다가 기모았다가 한다 손준성 관련된 재판에서 진술이나 똑바로 하라 그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변화구를 던진다고? 네. 아니 상식적으로 네. 대받아칠 거면 이 논란이 이렇게 번지고 지금 내가 하남자 한동훈 막 받고 난리 났는데 고소하고 고발해야지. 하는데 고소하고 받아쳐야지. 이거를 왜 못 받아치고 있어? 아. 못 받아치니까 못 받아치는 거야. 평소라면 이제 대표직 걸고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따 혹시 시간 되면은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목이 쉬어서 이제는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할 거 다 했어 이제. 바꿨다. 밖에 제작진이 분량 생겼다 이런 제작진이 느낌인데. 제발 네. 토픽을 좀 가주세요. 크크 네, 할 정도로 토픽을 지금. 가시죠. 네. 그 가기 전에 몇 가지만 저기 슈퍼챗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솜결님, 뭐 역시 오늘도 이긴 최고위원님 항상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이런 말씀 주셨고. 가족 아니죠? 이제 다 의심돼. 이제 다 의심돼요? 의심돼 이제. 아니야. 오,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 오늘 최명희님. 우리 보수의 아, 진짜 감사합니다. 배기 애국자 장해찬님 덕분에 윤통 정부의 미래를 기대하며 어서 빨리 감기 나으시길. 아, 파이팅이요. 이분은 정말 제 오랜 팬분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족 아닙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최명희님, 저기 성함은 좀 기억하고 있을게요. 가족인지 아닌지 나중에. 네, 정말 아닙니다. 네. 자 이사라님, 김광일 기자 친한이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친한이었어요? 아니 전 뭐 친한도 아니고. 약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거야. 아, 김학의 기자님. 아 그런 거야? 네. 네, 약간 전- 그런 경향이. 네, 전뭐 친한이기도 하고 친윤이기도 하고 친명이기도 하고 뭐 친문이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친해요. 왜 임재훈님이 2,000원은 안 읽냐고. 아. 김학의 기자님 너무하시다고.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나? 아니, 올라갔나 지나갔나. 네, 지나간 댓글들 중에서 제 창에는 좀 고액 위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클릭할 버튼이 그래요? 있는데 네. 버튼 누르면은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고액들인 것 같아요. 고액 말고 저액도 좀 띄워주시고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밖에서 좀 많이 잡아주세요. 정리하면.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쿠폰도 우리 말미에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하시고요. 오늘 좀 준비했대요. 토픽 1 가겠습니다. 드디어 33분째 토픽 1 들어갑니다. 오프닝 30분 한 거 아니죠? 오프닝 33분. 무슨 얘기 했어요? 네? 오프닝? 다 우리 지지해요. 박성민 최고가 나갔었던 그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거 1분 얘기한 거 같은데 앞에 김남국 국정 지지율 의원 그 얘기했었었고. 전화한 거였어요. 자, 앞에 돌려보시면 되니까 토픽 1 들어갈게요. 토픽 1 명태균 구속.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공개한 그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네. 뭐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이렇게 구속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공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지만 앞단에 있는 상당성 부분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이 됐고 그러면 그전과는 좀 판도가 또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좀 전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구속된 거는 뭐 다행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어쨌든 이제 뭐 정의 구현은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뭐 이제 와서 구속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뭐 온갖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CBS랑도 인터뷰 많이 했지만. 네. 뭐 처남한테 뭐 버리라 했다부터 시작해서 뭐 다 불태울 거다 산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예고를 한 3번은 했고요. 실제로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선관위에서 이분 수사 의뢰한 게 벌써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수사 본격화된 시점도 몇 달 지나서 본격화가 된 거고 수사 검사 보강도 이제 와서 되는 거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이제 와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검찰은 뒷북을 치냐. 애초부터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깊게 못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와서 뭐 구속된 게 다행이라 치더라도 그동안 이미 증거인멸 할 거는 충분히 다 한 거 아닌가? 벌써 지금 뭐 핸드폰 버렸다부터 시작해서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된 건 다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지금 와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냐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핸드폰 버렸다라고 해놓고 또 엊그젠가 MBC 보도 보니까 또 뭘 내가 갖고 있다라는 또 뭐 얘기 갖고 있다 뭐 갖고 있다가 했다가 버렸다고 했다가 뭐 새 좀- 폰에 다 옮겨놨다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데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게 의문인 거죠. 그동안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하냐 이런 거죠. 핸드폰 7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6개월마다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저는 제가 볼 때는 구속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네. 변호사 잘못 써가지고 구속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증거 인멸을 안 한다라는 의도를 분명히 재판부한테 전달해 줄 수 있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죠. 특히 뭐 이렇게 만약에 전략을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나는 증거를 인멸할 예고를 했지만 내가 가진 핸드폰 다 제출하겠다라는 식으로 변호인 측이 그렇게 발표를 한다거나 재판부를 향해서 입장을 얘기를 했다면 어쩌면 구속을 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명태균 측이 계속 얘기했었던 것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핸드폰 없다. 나는 계속 부정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판부는 그 지금까지 박성민 측과 얘기했던 예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그렇게 보여지고 저도 조금 얼마 전까지는 창원지검에서 7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지검에서 4명을 파견을 보냈고 약간 좀 뒷북 수사? 뒷북이죠. 뒷장 수사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산지검 차장검사까지 이제 보강이 됐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번에 영장에는 일단 정치 자금법만 들어갔잖아요. 영장 내용 이제 수사는 여러 가지로 좀 진행이 되겠지만 정치 자금법이라고 하면 이제 돈 문제 일단 보이는 돈 문제 그 경남 지역의 정치인들 그리고 뭐 지방선거 출마자들, 그렇죠. 네, 출마 예정자. 공천 미끼로 돈 받은 거. 네, 그 사람들끼리 돈 받은 거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돈 받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까지는 일단은 구속이 됐으니 어느 정도 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까지 지금 이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 수사가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가 더 뭐랄까 다음 들어갈 수 있느냐? 네,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 구속이 됐으니 네. 엄정한 수사 신속한 왜 본인이 말하면서 무너지냐고요. 아까랑 너무 유명하지 지금. 본인도 아는 거야. 한동훈 대표 얘기할 때랑 명태균 씨 얘기할 때랑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까. 자기도 너무 레토릭이라서 지금 말하면서. 이게 의미가 없다고 아는 거야 머리가. 근데 머리랑 입이랑 따로 노니까 머리가 웃으라고 얘기하라고 입은 말으라고 있는 거지. 장례찬 최고의 양심이 갑자기 말을 건 거지. 왜 그러냐. 정신 차려야지. 아파서 사람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네. 내가 요 며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게 약간 원래 모두 전환이 빠른데 다시 할게요. NG였어.
아 진짜 웃겨.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 진짜 야 이러지 말아라. 엄정한 수사 촉구. 네. 이게 영혼을 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영혼을 넣고 얘기하면 목이 쉬는 거야. 아니 사람이. 아까 한동훈 대표 얘기할 때 눈빛이 네, 다르네요. 너무 눈빛이. 아 그럼 내가 여기서 까놓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말 말고 내가 뭘 말할 수 그렇지 있는데? 얘기 못하죠. 네. 그냥 엄정하게 수사하세요. 여사님이 주신 금일봉도 있는데 아니 그거는 500만 원?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고. 아이고 검찰 앞에서 자랑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 명태균 씨가. 말하는 모든 걸 믿으면 모든 사람이 그 난사되는 유탄에 다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이 저는 이렇게 언론 보도로 나오는 게 좀 부적절하다 보는데 근데 이게 좀 울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 이제 공천 개입으로 실형 나온 게 두 갈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 동원이 있는 건 유죄. 단순 의견 개진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단순 의견 개진이 정무수석이 공천 리스트를 아예 공관위원한테 준 것까지도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그게 어떤 조직에 동원되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의견 개진은 우리 법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게 정치 자금 이외에 다른 쪽으로 뻗어 나가려면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과의 뭐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대화니 뭐니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급되면 또 뭐 언급된 사람들은 열받아서 더 센 거 막 터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실체적 진실이나 본질과는 별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 또 너무 많이 언론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좀 지나면 좀 이 거품이 좀 빠지고 나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해봐야겠다 하는 지점이 뭐냐면 공천을 할 때 있어서요. 네네. 어떤 지점까지를 우리가 공천 개입 뭐 의혹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까지 협의 그냥 어떤 논의라고 볼 수 있는지 아직 제가 느끼기에 우리 사회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통령과의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공관위 내부든 오늘 또 나온 거 보면 이제 그 영부인이든 그쵸.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선이 그어 있지 않는 것 같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뭐랄까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게 아직 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공천 개입 의혹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나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케이스마다 또 다를 거고 또 매번 논의 구조가 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의견 개진이 무죄로 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의견 개진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도 정당원으로서 의견 개진할 수 할수 있어요. 있으나 단순 개진.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우월적 지위에서의 의견 개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결문이야. 근데 그 현기환 정무수석. 수석 같은 네. 경우는 아예 리스트를 넘겼는데도 그건 무죄가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을 좀 더 보면 그 부분에서 이제 유죄 양형 사유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친박에 관련된 공천 의견 개진이 양형 사유에는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론조사 돌린 거랑 제일 또 중요했던 게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경쟁력.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당선시키는 선거 전략 회의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조직적인 어떤 뒷받침 동원이 있느냐 아니면 이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느냐가 왜 현기환은 그 부분에서 무죄가 나오고 유죄가 나왔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절치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수행하고 어떤 전략 짜주고 전략 회의를 막, 하고 네.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법적인 기준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법적인 것도 어떤 케이스마다 다를 거고 또 정무적인 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좀 앞으로 논의가 이제 계속 있어야 박근혜 되지 대통령 않을까. 때 처벌하고 끝나버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기준 자체를 어떻게 수립할지를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별 근데 사건마다 달리 아마 판단해야 될 근데 텐데 그 판결에서도 주목해봐야 될 게 어쨌든 그건 분명히 구분한 거거든요. 단순한 의견 개진과 능동적 의견 개진은 분명히 구분을 한 거고. 능동적. 네, 그 표현이 있어요. 능동적 의견 개진을 구분을 한 거고 여기서 뭐 비박 후보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그리고 친박 후보 당선. 다수 당선이라는 목적 하에 뭐 공관위 구성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이런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성을 가진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서 사실 여기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단순한 뭐 이 사람 좋은 것 같다가 아니라 해줘라 했다. 뭐 김영선이 좀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는 식의 문구는 대통령의 충분한 능동성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외에
외에도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이 사실 이번에 뭐 폭로성으로 얘기하는 게 구청장 공천, 시장 공천, 특정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밀어내는 그런 대목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폭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불법성이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박성민 최고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준석의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준석의 반격. 나 건들지 마 이거죠. 어제 아침에 이제 공항 들어오면 남미에서 공항 들어오면서 공항에 이인지 카메라랑 기자들이 다 갔더라고요. 그 앞에서 했던 얘기 이게 우리 혹시 영상이 준비돼 있나요? 영상 짧게 좀 보고 얘기를 나눠갈게요. 슈퍼챗도 한번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뭐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공관 쪽에 전해 듣기라도 할 텐데 그런 기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관위는 그냥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자, 일단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두 가지였어요. 명태균 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했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시 당선인이죠. 당선인과의 대화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러면서 약간 이제 폭로성으로 대통령이 뭐 특정 시장에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고 구청장 공천에도 뭐 언급을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심화시키기 전에 우리 지금 계속 슈퍼챗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들었어갖고 일단 저는 저 응원하는 거는 기억하거든요. 우리 강지연님, 미연키님 응원의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연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잡히는데 정치 천재 장해찬 응원합니다. 장해찬님 계셔서 이게 중요하네. 장해찬님 계셔서 구독 알림 설정했어요. 박수. 야, 네. 네, 그리고 매주 우리 저 챗을 주시는 성남 한 번도 총각님,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남 총각님은. 예창군 장인 1세 사돈께서는 오늘 할당량을 다 채우셨나? 저게 이제 한동훈 대표 댓글 의혹 관련된 어떤 그 조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거 같네요. 네. 사실 이 외에도 법원에서 뭐 나온다.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 사실이다. 지금 이거 그래. 속보인가요? 우와. 네, 이렇게 되면은 유죄 선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속보 들어오는 거 계속 밖에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저도 이렇게 유죄야, 전해드릴게요. 제가 저 재판의 증인이었습니다. 김문기 몰랐다. 진짜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직접 하고 오신 증인이었어요.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기 씨랑 같이 사진 찍은 걸 제가 공개한 사람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긴 최고의 증언이 이제 효력을 갖게 된 그 사진 거군요. 가지고 이제 다툰 거예요. 검찰 측이랑 네.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근데 사실은 이 보수 측에서도 이거 너무 중요한 이슈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국토부를 우리가 더 많이 언급했거든요. 사실 내부에서도 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게 도의적으로는 파렴치하지만 유죄 인정이 될까? 국토부 협박이 더 빼박이다. 이런 의견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많았는데 지금 속보를 보면 김문기 씨마저도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법원이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토부 백현동 그 공무원 그 혐의는 아마 더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김문기 씨. 자, 근데 이거 이따가 할 거니까 조금 세이브 해놨다가 하나씩 나오는 거 각각에서 같이 할게요. 상관성 속보밖에 없어서. 네. 너무 중요한 속보였어. 근데 속보를 딱 우리가 따라가긴 해야 돼. 그러니까요. 네, 밖에서 속보를 따라가긴 해야 전해주시면 돼. 속보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야 이 동접자도 올라갑니다. 지금 아무튼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게 그 두 가지였어요. 폭로성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시장 그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추가 보도로 알려졌고
했다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급을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한 거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공개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슈퍼챗이 좀 신기한 게 하나 들어왔네요. 김남국 김남국 TV에서 슈퍼챗을 주셨어요. 10,000원 주셨네요. 김남국 TV에서. 아, 재산이 99억이면서 진짜 슈퍼챗을 김남국 TV에서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10,000원을. 야,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는데 10,000원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99억이 얼마가 돼 있는 거야 지금. 지질 대책회의 파이팅입니다. 또 해맑아 또. 야. 쪼잔하다 쪼잔해. 시청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박성민 최고 고정 가자. 또 무슨 말이야 이건 또 너무 보기 좋아요. 응원합니다. 뒤에는 안 읽을게요. 네, 뭐 이재명 화이팅 이런 게 같이 나오는데, 네, 김남국 TV. 아, 이거 드리죠. 감사합니다. 슈퍼챗인데 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네. 슈퍼챗이니까. 잘 읽어줘요. 네, 네.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읽었습니다. 슈퍼챗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이성결님. 많이 자주 터지네요. 다음번에 이기인 제거 꼭 배지 달라고. 야. 또 주셨습니다. 네. 네. 또 많은,데 사실 다 지금 아무데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저는 네. 그 이준석 의원 이야기로 본론 돌아가면 네. 이게 이 맥락은 제가 알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나 명태균 씨의 변호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이준석 의원에게 좀 불편할 수 있는 보도들이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막 화살이 나왔어요. 본인한테 가니까. 김소연 변호사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왜 나를 건드려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약간 이슈에 또 더 큰 이슈로 대응하는 우리가 늘 많이 보던 스타일이죠.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 보수 진영에서 이 건을 가지고 저는 명태균 씨를 이준석 의원과 뭐 엮여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막 몰고 가는 게 제가 그런 이야기 나오면 또 맞장구는 열심히 칩니다만 별로 훌륭한 전략이 아닌 것 같고 이준석 의원도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해명은 다 돼요. 근데 본인이 또 그치만 그 정도 의견은 또 개진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단서도 어제 공항에서는 또 달기도 하고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 기간 때 이준석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메신저는 다 갖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거의 동일한 기간 때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카톡은 핸드폰 자료 초과로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거의 비슷한 기간대니까 왜 이건 있고 저건 없지? 선택적 기억 아닌가라는 또 물음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된 마당에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 대가로 뭘 주고받았고 주위에 어떤 말을 했는지에 집중이 돼야지 이걸 가지고 이준석 의원에게 화살 돌리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고 그거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열받아서 3천만 원 보도 이런 거는 저는 그거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TV조선? 네. 그건 아마 누가 이준석의 이름을 팔아서 지가 챙겼거나 할 수는 있었어도 그게 이준석 의원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또 너무 자극돼서 본인이 나중에 또 화살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또 너무 많이 쏟아내는 것도 본인한테도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휴전제의를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살짝 이게 이를 둘이 하면 되는 거야? 조심스러운 왜 휴전제의를 개혁신당은 갑자기 조용히 아니, 해주시네. 엊그젠가부터 갑자기 이제 뭐야 저건 또 뭐야? 김문기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야. 허위 사실이긴 한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다. 좀 약간 엇갈리네. 저건 무죄 주겠다는 거네. 좀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정치하는 성정이라는 것이 네. 본인을 공격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늘 나를 건들지 마라. 난 건들지 않으면 나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 명태균 측의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이준석이 설계한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더해서 이 검찰 창원증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판을 지금 이준석한테 지금 끌고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의견 개진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쨌든 김소연 변호사 우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이 판에서는 뭐 가세현 나가시고 이준석 저격수로 활동을 했고 근데 그 김소연 변호사를 고용한 게 명태균 씨잖아요. 패착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판단할 필요는 없고 왜 명태균 씨가 갑자기 이준석 대표랑 되게 친하잖아요. 친하다? 아무튼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준석 저격수를
법률 대리인으로 의뢰를 했을까? 고용을 했을까? 그 말인즉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가 이제 변호사를 누구 쓰라라는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지금 생계적으로 힘들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서 거기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나 무료 변론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 이제 그걸 믿고 이제 변론을 해준 건데 어저께 주진우 유튜브였나요? 국민의힘 의원 말고 이상하면은 해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명태균 씨가 이렇게 밝혔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 의도를 처음에 모르고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네. 아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구속되는 걸 보고 아마 조금 있으면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임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어쨌든 김소연 변호사를 뭐 고용한 게 사태는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명태균 씨와의 어떤 뭐 관계뿐만 아니라 이 공천 시기에 이준석 의원이 당시 당 대표일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는 규명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김소연 변호사가 자꾸 이제 이준석 의원을 좀 저격하면서 사실 좀 끌고 들어온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더 큰 걸 터뜨리려고 하는 모양새고 실제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어떤 선제 공격은 날렸다라고 봐요. 계속 단독 보도로 뭐 구청장 아니면 시장 이게 누구였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 측을 계속 자극하게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 부부한테는 더 불리한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명태균 씨가 원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최근에 검찰 수사 앞두고 엄청 저자세로 갔단 말이에요. 뭐 그랬죠. 민망하다느니 말할 게 없다느니 죄송하다느니 저는 이거 결국에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시그널이라고 봤어요. 나 살려달라 SOS로 봤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센 걸 까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 통화 녹취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뭐 자기가 주고받은 거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본인의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저는 지금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세 분 말씀드린 게 조금 이해가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아까 장해찬 최고가 이긴 최고한테 다시 좀 우리 휴전하자 동맹하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런 어떤 흐름 같은 게 있을 텐데 이 김소연의 등장으로 오히려 그게 더 악화가 되는 측면. 근데 이게 아마 그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걸요. 저 명태균 씨가 왜 결혼 결정했는지 뭐 그 결정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관심을 받는 재판이면 기본적으로 웬만한 변호사들이 그냥 착수금으로만 수천대 부릅니다. 네, 근데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명태균 씨의 그런 금전적인 어려운 부분까지도 해결해 준다니까 뭐 남들보다 좀 적게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런 배경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명태균 씨가 김소연 변호사를 몰랐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인지. 그럴 수 진짜 있어요?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정치권이랑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교류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볼 땐 김소연 변호사가 한창 그 가세현 사건 때는 뭐 이렇게 불거졌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나서 지나서. 김소연 변호사에서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김소연 변호사 빨리 해임해야 돼요. 김소연 변호사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진솔한 변론보다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녹취, 카톡, 텔레그램을 다 봐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할 거리를 찾고 자기한테 습득을 한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한답시고 그렇게 보호하면서 당에서의 친윤 주류에 서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 총선 때 다시 한번 나가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목회자도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는 것에 종교를 주안점을 맞추면 그게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 간다고 봐요. 명태균 씨가 빨리 정신 차리고 김소연 변호사 같은 사람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 또 속보를 전해드리면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백현동 부지 영도 변경이 국토부 요구에 따른 건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한다. 이 아까도 같은 거지만 허위라고 판단한 게 허위 사실 공표냐 공표인지는 또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계속 속보성으로 나오고 지금 전체적인 속보로 보면 맥락을 모르니까. 김문기 처장 관련된 거는 허위지만 공표는 아니야. 공포냐. 공직선거법으로 죄를 묻기는 어렵다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백현동 같은 것도 허위인데 네. 이걸 유죄로 해서 양형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개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어쨌거나 네. 유무죄 여부나 형량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가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어요. 법원에서 김문기도 허위라고 했고
뭐 백현동도 국토부 협박이나 요구 때문이 아니다. 이 발언은 허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물론 실질적으로는 형량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도덕적으로 내가 뭐 결백하다거나 난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 재판문을 보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쟁점이 됐던 게 공직선거법으로 과연 이 주관적인 인식을 판결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무죄 판결할 수가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게 허위사실 공표가 가족관계, 뭐 신분, 재산, 행위에 대해 거짓말한 것을 처벌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법원에서 뭐 맥락을 좀 봐야겠지만 이게 뭐 허위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검찰은 이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결과적으로 거짓말이긴 하다라고 하지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뭐 이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라고까지 물을 수 없다고 이제 김문기 원로단 아니면 나온 혹은 거고.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으로 들어가는 문제냐의 여지도 남아 있는 근데 거죠. 이제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일면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 관련해서 그 공범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확전해가지고 판단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선법으로 분명 의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뭔가 속보가 이러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렇게 밖에서 네. 흥분했나 봐. 네.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 사실 공표 해당한다. 이렇게 가면 이제 유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군요. 이제 그 이제 한 건은 유죄 우리의 예상이 맞았다 그죠. 처음 말했던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 이 김문기 건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백현동은 확실하다라는 게 보수 진영 정서라 했잖아요. 일단 현재까지 발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분위기로 있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뭐 작은 사안이긴 하지만 과거에 그 공선법 한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낸 적이 있지. 네. 지하철 앞에서 그때 당시에는 명함을 배포하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그 명함을 배포해가지고 50만 원을 받은 아마 경력이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이것도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선법의 재범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아마 양형에 참적될 수 양형에 있구나. 참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김혜경 씨 재판에서 제가 눈여겨본 게 뭐냐면 네. 150만 원 때리면서 이유로 혐의 인정 안 한다. 반성 안 한다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인정 안 하고 반성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양형에서 감형 사유가 지금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집유, 집행유예. 집행유예 우와. 세게 나왔다. 집유. 엄청 세다. 우와. 세게 나오네. 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이 아예 지금 나왔어? 집행유예가 나왔군요. 야, 우와 이거는 진짜 세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 발언이 완전하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측한 사람은 별로 거의 없었던 것 저는 같은데. 징역형을 받고 이게 왜냐하면 유권자 인식에 대단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상급 기관의 협박으로 이뤄진 거냐 만 거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건이죠. 잠깐 이러면 우리 이준석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저 이준석 의원 네, 네. 제가 저기 호칭을 할게요. 이준석 의원님. 네, 예. 제가 이준석이라고 한다고 욕 많이 먹더라고요. 이준석 의원님 네. 전 대표님. 네, 이준석 의원님. 의원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요거는 뒤로 미루고 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야, 430억 토해내야 되네. 선고 그냥.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네. 영등포 당사의 오늘 시세가 330억이래. 그걸 찾아봤어요. 340억인가? 징역 1년에 900몇 억 있다고 하더라고. 우와 세게 나왔다. 야, 진짜 세게 상상도 나왔다. 못했던 6개월도 아니고 1년이야. 징역 1년. 이거는 2심 가서도 벌금 100 이하로 감형되기 어렵겠는데 이거는? 야 이렇게 이거는 이건 30합의체 끝까지 가더라도 오, 이게 이거는 100만 원 이하까지 이하로 내려갈 수 떨어지기는 있는 진짜 가능성은 쉽지 않다, 이거. 거의 없는 거야. 피선거권 10년 제한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징역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게 벌금 100 이상일 때 5년이고 야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이상이면 10년 아니야? 10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한테 인식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를 굉장히 중대하게 봐요. 한 사례로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가 고속도로에 뭘 만들었다라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됐는데 의원직 상실했거든요. 사실 그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였던 거예요. 이규민 의원. 이규민 안성에 그걸로 날라갔어. 그걸로 날라간 거예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그 케이스는 그게 이야기 되게 많이 일반적인 사람들로 봤었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게 재판부가 봤을 땐 분명히 유권자들한테 중대한 인식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공선법에 있어서는 그래도 엄하게 다루는데 아마 이 협박 발언을 그만큼 중요한 걸로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예상한 것보다 너무 세게 근데 나와. 우리 예상보다도 세서. 너무 와 세네. 이거는 아마 사실 이게 공선법에 벌금형 과거 처벌 전력도 얘기가 있고
많이 나왔었어가지고. 와 근데 김문기 건이 무죄가 됐는데도 백현동 건만으로도 징역 1년이 나온 건 진짜 세네요. 거기다 또 이제 이거는. 25일날 위증교사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저 그 PD님 배달의 민족으로 잔치국수 좀 배달시켜주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잔치국수 먹방이라도 안 됩니다. 하면서.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세게 나온 거예요. 제가 제 사비로 시켜도 되나요? 배민 목동 걱정인데. 그 앞에 김간애가 맛집인데. 네. 굉장히 세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야 저도 그러니까 와, 제 말이 안 야당 나온다. 대표라는 정치적 입지나 지위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은 거고. 우리 김남국 의원님 현장에 계시는데 어떡하죠? 오늘 이 정도면 눈물 흘릴 것도 같네요. 전화 연결을. 전화하지 하지 마. 너무 후배 파는 거는 와 피디님이 더하네. 더 무서운 사람이네.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네. 이야 바로 저 사람이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네 진짜 잔인하네. 이게 협박 발언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지시로 협박받아서 용도 변경했다라는 건데 사실 그 진실은 네. 모든 공문에서 협박이라고 볼 만한 문구가 없었었고 문제는 국토부가 협박했다 하더라도 2단계만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4단계까지 결정한 것은 협박의 그 범위에 포함돼 안 되거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가 협박해가지고 김인섭 씨나 정진상 씨한테 돈을 취하라는 것까지 협박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정확하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이 후폭풍을 좀 다시 평론해야 되는 게 이전까지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와도 왜 다시 살았어. 이러면 한동훈 대표의 단계 심판 논란이 저 마이크 이거 사그라들 내려주셔도 수가 아니지 있나? 이제 이재명 다시 갔으니까 살았어. 한동훈만 남은 거지 이제. 근데 이게 원래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와도 1심 갖고는 민주당이 잘 안 흔들릴 거다라고 다 전망했거든요. 저도 네. 2심 정도는 나와야 흔들릴 거다. 모두가 그렇게 전망을 근데 했지.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와서 네. 1심 결과만 보고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이제 2심 3심 가도 힘들다 이런 확신이 지금 굳어질 만한 결과라 이게 전국이 생각보다 좀 많이 요동칠 수도 뭐 있을 것 공선법 같아요. 과태료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면 2심이나 3심까지 보자, 가가지고 뭐, 네. 어떻게든 내릴 수 있는데 내가 볼 땐 징역형 나오고 집행유예 나오면 이건 3심 합의체에서도 사실 쉽지 않아요. RJH 림님께서 김광일 기자님 충격받았네요라고 했는데 저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어디 예측할 때 무죄를 예측했었거든요. 저 아주 소수 의견이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와. 아니, 사실 이 정도로 예상했던 사람이 잘 없어요. 어. 그러니까 거의 다 벌금형의 액수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진짜 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오늘 이전까지 우리가 전망했던 거랑은 다 또 달라졌어요. 다른 다 달라졌어요. 전망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박성민 최고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아쉬운 판결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또 전문을 또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입장을 이제 뭐라고 낼지를 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는 근데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은 아까 오늘 아침 뉴스쇼에서 조응천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도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건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이제 상수로 놓고 이재명 대표를 선출한 거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요. 네, 뭐 당내에서는. 판결이 너무 세서 일단은 글쎄요, 당에서도 조금 톤 조절을 하는 게 이제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아예 세게 어떤 이 검찰 수사를 규탄해왔던 그 기조로 세게 이제 들이박는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라 좀 저자세로 아쉬운 판결이고 항소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뭐 가는 방향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일극 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리더인 상황에서 구심력이 이제 강한 상황이죠. 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큰 뭐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근데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90년의 큰 상황에서 사실 이 판결이 당연히 최악의 뭐 판결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타이밍을 노려서 뭔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제3의 인물이 치고 들어와요. 뭐 이제 우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당장의 어떤 당 내부에서 호응을 얻고 뭐 새가 붙고 이렇게 가겠느냐. 지금 당장 저는 그거 자체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판결과 상관없이 일단은 1심
결과에 따라서 크게 뭐가 바뀌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판결의 그 내용을 점쳐서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안 좋아도 이게 지지층들의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누가 치고 들어와서 그럼 내가 이제 대선 후보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한테 표가 가냐? 그건 아닐 거다. 뭐 이런 것까지 저는 가치 있는 거라고 보는 집에 거죠.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이 났는데 우리 다른 집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집에 난 불을 끌 생각을 안 하고 같이 물 부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집으로 우리는 간다 이게 맞냐 뭐 이런 생각을 당안의 하는 거죠. 정서는 그럴 것이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당 밖에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집권 여당과의 어떤 큰 어떤 뭐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주당의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를테면 뭐 탄핵 특검 이런 기조가 이런 시계가 더 빨라질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중도 안정 이런 쪽으로 더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장애 집회에서는 제가 차마 두 글자를 말 못하겠습니다라고 탄핵 단어를 직접 언급은 안 했어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언급하고 이번 주 장애 집회 나와서 탄핵 언급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말고는 살아날 구멍이 없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책무가 이재명의 3심 확정까지 정말 이걸 정부를 잘 굳건히 이어가고 버티는 게 저는 역사적 책무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제 아마도 예산안도 파토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이 차라리 뭐 준예산 가자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아노미 상태로 만들어서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예산안이 보통 법정 시한 넘겨서 그래도 12월 중순에는 타결이 됐거든요. 아예 그냥 해 넘겨버리고 준예산 가든가 말든가 막 아주 그냥 적어도 한두 달은 완전의 카오스 상태. 뭐 이런 정치를 민주당에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모든 걸 시간을 늘어뜨리려고 하겠지. 예산도 법정 기한 넘기고 2, 30 합의체도 최대한 늦게 선고되거나 다뤄지게끔 모든 시간을 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겠지. 이제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검사 내지는 더 심하게 간다면 판사까지 재판부까지 탄핵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어요. 대통령 탄핵 말고 네, 이 대통령 사법부로. 지금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2심에 나서는 뭐 항고하거나 다시 이의 제기를 했었을 때 2심의 어떤 검찰 측의 변론인들을 탄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하다못해 이 집행유예형을 아마 부정한다면 판사까지 탄핵한다고 하겠지. 지금의 민주당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2심은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탄핵해도 재판 속도가 늘어지지 않아요. 공선법은 늘어지지 않아요. 증인 신분 다 끝났기 때문에 1심에 불렀던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리 검토, 그러니까 적용하는 법리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뭐 증인을 불러가지고 더 변론을 듣거나 이런 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도 이 열심히 1심에서 다툰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검사 탄핵시키면 네 바꿀게요 새 검사 해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법부 탄핵으로 지연시킬 만한 여지가 거의 많지 않아요. 1심보다는 훨씬 더 네, 적다. 그러니까 원래 공직선거법은 633이라고 해서 네, 네. 1년 안에 그 모든 판결을 마치라는 게 원칙인데 뭐 이미 사실 그건 이제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2심 근데 나름대로 또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 유혹에 2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 3심도 더 늘어지면 안 된다는 오히려 그런 근데 생각이 이제 있을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확하게 이번 총선 끝나고 사실 요걸 겨냥했다기보다는 총선 끝나면 원래 공선법 재판이 늘어나잖아요. 이거 대법원 양형 기준 대법원 내규에 맞춰서 당겨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장 명의로 공문까지 내리면서 재판 지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입장을 천명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2심, 3심은 3개월 안에 맞춰지지는 않더라도 합해서 1년을 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내년 안에 간다. 그럼 이제 피선거권 박탈되고 대선 출마 불가능해지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는 사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원 선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직선거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원 유세 같은 것도 못 하거든요.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가 여기서 막을 내릴 수 끝날 수도 있다는 있는 거죠. 계기가 오늘 이제 결정된 거죠. PB님께서 대부분 유죄는 예상했죠. 잔치국수 먹어요. 장해찬 파이팅 이렇게 또 귀한 금액 감사합니다. 이솜결님 그래서 개혁신당이 답이다. 뭐 이런 뭐 것들 근데 주고 어느 계세요. 순간 여기에 나 좋아하는 분들 좀 늘고 있어. 있어. 참 신기한 제가 현상이야. 2014년부터 시의원 할 때부터 이재명 시장을 봤잖아요. 네. 그만해야 돼 이제 이렇게 사람들 고생하셨습니다 증인. 이렇게 증인 우리 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 증인이니까 여기 벽 하나만 쳐주실래요? 고생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증인 출석하면은 아니 근데 이재명의 정치라는 게 사실 자꾸 속보 이재명 대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할수 없다. 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관계 항소한다. 인정할 수 없다. 항소한다. 항소하겠다. 뉘에. 항소한다. 항소할 수밖에 없겠죠. 아이, 본인은. 그렇죠. 그거는 좀 항소할 국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게 판단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네. 핵심이 거기네요. 국민 여러분이 지워서- 판단할 것이다. 네. 나는 요새 자꾸 국민 눈높이, 국민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법원의 진짜 판단은 법원의 그 판단이지.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안 좋게 이야기를 했어. 국토부에 협박이 있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언제 4단계까지 용도 변경 해주라고 했냐고. 국토부가 협박했다 하더라도 정진상 김인섭 씨한테 그 계약을 주라고 했냐고. 이게 결정적인 너무 게 의도가 뭐냐면 안 좋은 거야. 이 재판에서 뭐 민주당은 지금 법원 탓을 하겠지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어떤 걸 보고 이거는 유죄 간다라고 판단했냐면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증인 채택됐을 때 무슨 진술을 했냐면요. 그 당시 성남시청 부동산 팀장이나 이런 용도명령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지금 전직이 되신 분도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일관되게 협박 아니다. 그 팀장급부터 말단 직원까지 협박 받은 적 없고 그리고 위에서 협박을 받았다는 징후를 느낀 적도 없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 그 개발사업 팀장이 제가 아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4단계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팀장이 반박하고 반발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팀장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사조치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 그만두고 열받아가지고 성남시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수위에 찾아와서 나 모든 걸 불겠다라고 얘기를 나서버린 거야. 그러면서 재판장까지 가가지고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무슨 소리냐 협박 없다. 그리고 협박 징후도 없었다. 공무원 그 어디에도 협박에 대한 문구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한 거지. 근데 다른 기관장들 중에서 이거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한 사람도 있지 않았나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그때 당시 읽었나? 이 협박이라는 것이 공기업 이전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 기조였었어요. MB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래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5개 이상의 지자체에다가 같은 공문을 보낸 거야. 식품연구원 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기업들에서 빨리 용도를 매각을 하고 이전을 시켜라는 의례적인 일반적인 공문을 보낸 건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그거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에 이어진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거죠. 일단 뭐 좀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네, 일단 열심히 2심, 니까. 3심까지, 3심까지 봐야 되는 건 맞으니까 일단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하던 얘기 좀 마저 갈게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우리가 하다가 이준석 의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좀 넘어왔었는데 이제 어제 오늘 들어오고 있는 이제 뭐 저 단독 보도들인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말했던 그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다. 그리고 포항시장 후보의 얘기들이 나왔고 어제 SBS는 안철수 의원 공천, 그러니까 재보선 당시 안철수 의원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조금 전에 또 뉴스토마토에서는 네. 김건희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 간의 녹취까지 뭐 무슨 맥락인지 정확히 좀 헷갈리는데 두 분의 녹취가 공개가 됐다고요?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했어요. 했어요. 됐어요. 녹음 파일이 공개. 육성으로? 육성으로. 제가 나 봤어. 나 그 텍스트로 봤어. 그러니까. 별 내용 없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잘못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제가 요약하는 게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서초동 왔으니까 서초동 잠깐 만날 왔다.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그거, 네. 예, 뭐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만나시죠가 끝이잖아. 네, 그게 끝이에요. 음성이 공개가 됐어요. 그게 뭐?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형광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항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름을 팔고 내가 공천 받는다는 인물이 있길래 이걸 추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러 갔다라는 걸 설명해 준 거야. 그런데 이거를 뉴스토마토는 상위에서 포항 공천을 결정됐다라고 이상하게 왜곡해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정정보도감이에요. 재속감인데 그래요? 재속감. 근데 그게 그 토마토에서 보도한 게 이준석 의원의 그 설명을 보도해 준 거잖아요. 설명하면서 근데 그게 워딩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미는 사람이 상위에서 따로 포항 있었다는 공천을 거고. 결정했다. 응. 그건데 그 설명과 녹취록을 제대로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 이름을 파는 사람이 있길래 이걸 바로잡고 이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러 가는 건데 김건희 여사 상의를 해서 공천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맥락이 다른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럼 공천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얘기를 나눈 게 맞다라고 노노노노노. 얘기를 그게 해준 거잖아요.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이름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사실 확인하러 간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누가 각지에서 유력한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다 안다 그래. 저만 해도 저 최고위원 만들었다는 사람 한 100명 넘어요. 이준석 의원 정도 유명한 사람이면 전국에 내가 이준석 키웠다는 사람 10,000명 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친문 과시하면서 내가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지역에 어마어마할 거예요. 일단 지난 총선 때 그 재보선 때 거의 각 지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비 후보들 중에 한 명씩은 내가 김건희 라인이다라고 하시면 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야 있었죠. 네. 자기들이 지역에서 뭐 사람도 모이고 막 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맞냐 확인하러 만나러 갔는데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경선하시라 해라라고 해서 정리가 됐으면 그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기부터 이준석 의원은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거든요. 정황만 있고 뭐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완결성이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만난다는 저 녹취가 그래서 so what? 아니 근데 뭘로 연결되는지는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사를 지금 다시 찾아서 다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 녹취록보다도 여기서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실제로 포항에 문충은이라는 양반을 김건희가 밀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다. 그런 게 몇 군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토마토가 어디서 뭐 전원을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이준석 의원의 설명을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문충은이라는 양반을 김건희가 밀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다. 그런 게 몇 군데 더 있다라는 거는 그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몇 군데에 본인이 미는 후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 아니냐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도가 파장이 있다라고 보는 건 거죠. 이준석이 의심한 것을 사실 확인하러 갔고 김건희 여사가 그게 맞다라고 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 멘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준석 의원이 이 보도만 건조하게 상세하게 보려면 기술했다라고 나오는 그런 거죠. 이야기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 맞습니까? 라고 사실 확인하러 간 거죠. 확인하러 가는 그 약속을 잡은 녹취록이 뉴스토마토에 담긴 거고, 만약에 박성민 최고가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게 되려면 김건희 여사가 그게 맞아요 내지는 그 사람을 밀어주는 게 맞습니다 대표님이라는 내용이 담겨야죠. 근데 그게 담기지 않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팔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오늘 이제 뉴스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어 추측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해갖고 공천 개입의 어떤 연관자다 이렇게 뭐 공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녹취록의 내용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기자와 만나서 10월 7일에 이준석 의원이 상세하게 기술한 걸 여기서 이제 따옴표로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문충은이라는 양반을 김건희가 밀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녹취록의 그 텍스트 내용과 별개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관련한 의중을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걸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건 사실 그냥 단순히 김건희 여사 이름 파는데 이거 맞아요가 아니고 미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서부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저렇게 공천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과 싸우기도 했었었고 여러 번 의견 표명을 했었어요. 그건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뭐 김건희 여사의 공천 어떤 누군가를 미는 것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옹호한 것도 아니고 의심하고 싸웠었던 그런 대상인데 갑자기 뉴스토마토의 보도는 김건희 여사와 동일체로 같이 묶은 다음에 상의해서 공천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문제인 되는 거지. 게 이 박형관 기자가 왜 이달의 기자상을 받는 거예요? 이달의 기상 받았어요? 네. 난 그 이해가 안 돼. 난 그, 아니 그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는 정말 보도 가치가 없는 어설픈 보도고 더군다나 취재 윤리를 되게 심각하게 위반한 보도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의미 있는 명태균 씨발 단독은 뭐 JTBC나 동아일보 등에서 뻗치기해서 명태균 씨랑 이야기해서 나온 게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거를 왜 이달의 기자상을 줘서 이런 식의, 예를 들면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번 다시 만나주세요, 근데 핸드폰 녹취 켜고 들어가서 이거를 녹취 딴 다음에 기사화하는 거는 아무리 그 취재 대상이 누구고 이준석 의원이 아니고 공간에 용납 안 되는 취재윤리 위반이라 보는데, 그걸 기자협회에서 꾸짖는 게 아니라 이달에 기자상 주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준석 대표가 왜 박형관 기자한테 김건희 여사랑 자기 통화한 걸 왜 들려줘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준 과정이었던 것 한 같아요. 거지. 네, 이 공천 개입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본인이 근데- 대표 시절 어떤 걸 겪었는지를 상황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몰래 녹음기를 켜고 들어가 녹음한 다음에 그걸 단독 보도로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일이야. 근데 뭐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뭐 이 토마토 보도와는 또 뭐 다른 게 이제 다른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직접 공항에서 뭐 구청장, 시장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여기서 이기인 최고께서 이 토마토의 보도는 뭐 잘못됐다,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 과 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관련한 어떤 폭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시그널을 충분히 줬고, 그렇죠. 그와 관련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포항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김태우 그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이런 걸 지금 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의 입장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공개할 수 있다. 쥐고 있는 게 많다. 근데 너무 그래서- 세상이 새삼스러워.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김태우 토마토를 왜 전 이렇게까지 후보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천될 때도 누구나 다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막 확정 판결 받고 바로 사면돼가지고 바로 공천되는 과정. 아 근데 이거는 그 다음번 공천이지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옛날 그 첫 그러니까 공천이잖아요. 지금 오늘 뭐 김태우, 안철수, 포항시장 이때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순순하게 이 공천이 잘 됐다 공정하게 잘 됐다라고 평가한 적이 없어요. 이건 누군가 개입해서 이상하다. 심지어 김태우 같은 경우에도 나는 선거 돕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냥 자빠진 게 이준석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게 명태균 씨 때문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불거지는 건 난 좀 새삼스러워요. 이준석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내지는 국민의힘에서 다른 외부의 세력과 개입 때문에 공천이 이상하게 된다는 시그널을 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명태균 씨 때문에 이게 뭔가 없는 사실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처럼 다뤄지는 건 좀 새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야권 내지는 이준석 대표한테 공천 개입을 빨리 말하라고 얘기해주는 그 패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점을 혼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2022년 보궐선거 때 이야기가 아닌데 뭐 장윤성 기자 같은 경우도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시점을 혼재해서 공격하더라고. 그걸 우리 착종이라고 하잖아요. 시점 혼재해서 뭐 공격하는 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2024년은 24년대로, 22년은 22년대로 별도로 따로 떼어서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말하는 게 좋다. 자, 우리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지지율 솔루션 하기 전에 제가 앞에 잠깐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커피 쿠폰. 오늘 네네네. 커피 쿠폰을 오늘부터 저희가 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커피 쿠폰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씩 그 댓글 보시면서 지금 있는 걸 네, 보면서 뭐 하는 거죠. 혹시 아까 중간에 네. 기억나는 좋은 댓글들이 있으면은 기억하셔서 말씀 주셔도 좋고, 지금 올라오는 것들 중심으로 한 두 분씩 할까요? 저기부터 하시죠. 두 분씩 네. 두 분씩. 아니 그래도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박철구님부터 누구를 근데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 그러면 슈퍼챗 주신 분들을 먼저 고르게 그러니까, 되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건 제작진이 보시고 이 영상 밑에다 골라서 남겨주세요. 재밌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래도 한 분씩만 그럼 좀 꼽아주세요. 한 분씩만. 그냥 뭐 아 그럼 누구를 꼽겠어? 자기 칭찬해준 댓글을 하세요. 꼽겠지. 네, 하세요. 네, 뭐 어때? 박상민 씨부터. 저부터. 저 보이네요. 우유빛깔 보이네요. 박서민, 공룡센터. 공룡센터님 우유빛깔 박서민 커피 주세요. 커피 달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드립니다. 요새 운동 열심히 해서 유난히 좀 또 빛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네. 성남 총각님 드리고 싶어요. 성남 총각.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CBS 지지율 대책회의 엄청 홍보해주시고 빨리 올라가요. 구독해주시고 알람해주시고 정정이죠. 슈퍼챗을 매일 보내주시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성남 총각님한테 커피를 보내드리고 싶다. 저는 그러면 오늘 저를 슈퍼챗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슈퍼챗을 제일 많이 하면서 이기인 책으로 응원해준 저 이송결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대인배 같지? 자, 저도 할게요. HK0628님, 울지마 성민 씨, 지금 이 순간은 응원할게. 뭐 이런 댓글. 네, 오늘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응원의 댓글까지. 아, 마음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세게 네. 나왔어. 네.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세게 나왔어요. 한잔해. 한잔해. 한잔합시다. 저 여기 벽 좀 쳐주세요. 저소님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김광일 기자 열심히 해서 뭐 이달 기자상 받아라 이런 건데, 야,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 기자님들한테 왜 핸드폰을 받냐면 네. 선고문이랑 이재명 대표 현장 그거가 이제 카톡으로 막 돌잖아요. 그거 네.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선고가 끝나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판사를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게 기자님들 공식 돌리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당황했겠죠.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지금 이렇게 계속 핸드폰 중간중간에 볼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 속보로 뭐가 이게 하나 반응이 오니까. 올라오고 반응과 이제 뭐 법원의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주가 아마 또 전국이 또 난리 날 것 같네요. 이제 25일 판결도 또 민주당은 있어가지고 사표 규정이 됐으니 국민의힘의 드루킹 의혹을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철저히 파헤쳐서 네. 국민의힘도 사필 규정을 만들어내야죠. 슈퍼챗 몇 개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성결님 뭐죠 이게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 당 대표였음. 장윤선 씨 똑바로 보도하세요. 고발 들어갑니다. 뭐 이런 댓글 주셨고 피비님 아이고 아까 같은 아까 주신 댓글이군요. 거. 네. 네. 제가 다 놓쳐갖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네. 저희가 못 읽어드린 것도 있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지지율 솔루션 짧게 다음 주 지지율에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지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 솔루션이 뭐가 있을지 한 분씩 좀 말씀을 이번엔 장채구부터. 일단 이번 주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갤럽 지지율이 좀 반등을 꽤 했습니다. 그래서 20%대로 회복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중요한 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니까 외교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외교 행보에서 대통령이 정말 그 시진핑 중국 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도 있고 이렇게 국내 현안보다는 외교 무대에 갔을 때 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만이 저는 정답이라고 봐서 그러나 다만 기술적으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진영에 짜증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진영 지지자들이 응답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만큼 3%가 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폭 국정 지지율 상승이 좀 예상된다고 전망해야겠습니다. 네, 이긴채구. 일단은 정치가 언제부턴가 이 상대방을 죽이려 드는 것에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관성화되어 있어서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를 두고 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너무 많이 좋아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제1야당 대표의 유죄이고 누군가는 바랬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그럼요. 제1야당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이 제1야당 대표의 유죄가 입증된 것은 어찌 보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큰 비극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모두 다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숙하고 정치의 본래 목적인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데 그 본질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최고. 저는 뭐 오늘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못했는데 뭐 대통령의 태도, 대통령실의 태도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최근에 있는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계속 좀 거짓된 해명을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많거든요. 뭐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 때문에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쳐왔던 게 드러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대국민 담화 때도 그렇고 국민들께 너무 이제 진정성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토픽 세 번째 토픽으로 골프 대통령 골프 그쵸, 네. 라운딩을 주요 잡았었는데 CBS에서 또 단독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일을 다루지를 못했어요. 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골프 중요하지. 연습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도 골프 왜냐하면 연습했어요. 트럼프 당선 그 내년 1월까지 못 만난다고 속보 떴어요. 알았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의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어떤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뭔가 또 우리가 뭐 더 중하게 나눠볼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상 하지 못했고요. 네. 임파드님이 그런 댓글을 주셨어요. 다른 얘기인데 아까 모두가 웃음이 터졌을 때 그런 게 이 방송의 최고 재미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건 여기서밖에 못해. 그치?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한 것을 네. 옆 사람이 바로 간파할 수 있어가지고 더 웃겼네. 그러니까 되게 솔직한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한테 말하는 진짜 근데 그냥 진짜 공보팀에서 웃겼던 게 낼 만한 보도잖아요. 한 번 더 하다가 한 번 더 터졌잖아요. 두 번째에서. 아니 계속 웃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정말 진짜 심각하게 박성민 최고님을 고정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김남국 의원을 네. 빨리 내쫓아내고 국경 간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서울중앙지법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국경은 왜 가신다고? 몰라 주재원 가가지고 무슨 아. 일 처리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법 가서 이재명한테 응원하고 있는 김남국. 아니, 그래도 마음이 심판받아 무겁습니다. 마땅하다. 우리가 한우 회식은 한번 얻어먹고. 아 그래. 아니요. 그건 한번 하고. 우리 부자한테 또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건 한번 하고. 아무튼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할 얘기 더 많은데 시간상 다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긴 시간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박성민 그래. 최고의 어떤 뭐 마지막 처음 오늘 나왔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시작을 했으나 이제 지금 약간 제가 머리가 지금 좀 복잡해가지고 네,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아무튼 뭐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되게 제가 좀 놀란 게 댓글이 진짜 엄청 활발한 것 같아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막 슈퍼챗도 이 짧은 시간에 계속 많이 되게 터져가지고 되게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 제가 읽어드리진 못했는데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살 빠졌다고 이뻐졌다는 댓글 아, 되게 네. 많이 그래. 나요. 되게 많아. 네, 맞아. 감사합니다. 이 되게 커피 많아. 쿠폰 보내드릴 수 있나요? 막 이러면서. 따로 보내요 따로. 네, 제가 따로 우리 응원해주시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모두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네. 놓쳤어요. 네. 저희 지지율제 체크가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패널들 간의 방송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각 진영에서 각 그 진영이 다른 지지자들이 같이 모이는데 또 그 사이에서 대화가 돼. 그 원래 유튜브는요 한쪽 진영이 메인이 되면 딴 진영에서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진윤 색채가 덜한 채널에 나가면 아예 그냥 사람들이 안 와. 이게 한 진영만 모이는 게 이게 뭐 필터 버블이라고도 하고 알고리즘 효과 때문에 하나만 모이는데 희한하게 여기는 이제 균형이 맞게 이기인 최고 좋아하는 분도 오고 저 좋아하는 분도 오고 박최고 좋아하는 분도 오고 이게 좀 비교적 균형이 맞게 시청자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그리고 그분들끼리 또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의견을 나눌 수 이게 있다는 게 패널들이 첨예하게 막 갈등하고 좀 보기 안 좋게 싸우면 여기서도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렇구나. 그 선을 지키니까 여기서도 선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야, 여기서 기꺼이 광대 역할을 하잖아. 여기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목소리 안 광대로를 나오는 하잖아. 거 뻥이죠. 되게 웃겼어. 나 출연료 더 받아야 돼. 그거는 이따가 쇼츠 뽑아야 된다 우리. 아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하고요. 박성민 최고는 꼭 다시 한번 모시고 싶어요.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아, 오늘 힘든 날 나왔네요 제가. 그러니까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체크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